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참 스트레스입니다. 아파트 값도 올랐고 전세 값도 올랐죠. 그런데 이 오른 가격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수수료를 부담한다. 좀 억울하죠.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신경전 펼쳐야 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았죠. 정부가 드디어 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 발표 기사에 붙는 댓글을 보면요, 정말 잘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불만들은 여전히 높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높아지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죠. 저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저기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저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지, 저걸 꼭 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댓글이 붙을 겁니다. 저거 법정 요율이고 저만큼은 줘야 된다, 이렇게 또 반론들을 펼치실 텐데요. 아닙니다. 저기까지 줄 수 있다는 거지 저기까지 꼭 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저 요율보다도 낮은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과 80만 원을 넘을 수 없고요. 이 요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9억 원을 넘으면요, 이때부터 요율이 상한 요율이 0.9%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저 상한요율까지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고마운 경우가 많죠. 좋은 집을 아주 저렴하게 구했다든지 여러 번 중개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중개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저 상한까지 드릴 경우에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요율표를 두고 정말 불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불만이 많은 게 저 최고 요율인 0.9%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9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도 보면 9억 원까지는 0.5거든요. 그런데 9억 원이 되면 갑자기 0.9로 거의 2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아니, 아파트 값도 오르고 전세 값도 올라서 힘든데 요율까지 이렇게 2배씩 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도 액수에 따라서 저렇게 상한 요율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6억 원이 되는 순간 갑자기 요율이 확 뜁니다. 0.4에서 0.8, 정확히 2배가 되네요. 물론 저건 상한 요율입니다. 그래도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요, 6억이 넘는 순간 이 부동산 복비는 굉장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리고 저 임대차에서 저 액수는 전세 기준이고요, 월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다가 월차임의 100을 곱해서 그걸 전세로 환산을 해서 저 중개 수수료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 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매매를 보면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상한 요율이 0.5%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6억을 넘으면 0.8이 됩니다. 그래서 8억 원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요,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중개 수수료율이 0.5가 되니까 이게 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차 8억짜리 전세를 한다 그러면 그게 0.8이 되니까 수수료가 640만 원이 됩니다. 무려 240만 원이 더 비싼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물론 중개업자들 반론도 있습니다. 매매보다 임대차가 꼭 중개 수수료가 싸야 될 이유는 없다. 임대차 할 때 더 노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같은 액수에서 매매보다 임대차의 복비가 더 비싼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해서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한 요율을 하향을 했는데요, 밑에 0.6과 0.5 구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최고 요율 구간이 0.9입니다. 현재는 9억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0.9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를 3개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억 원과 12억 원, 12억 원과 15억 원, 15억 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0.5와 0.6과 0.7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개 보수 수수료가 부담이 좀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0.9% 상한율 적용하면 900만 원인데 이게 앞으로 10억 원이기 때문에 0.5%가 적용이 돼서 500만 원만 주면 된다. 그래서 부담이 400만 원 낮아진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도 바뀝니다. 임대차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0.4, 6억 원까지 0.4에서 6억 원을 넘은 순간 갑자기 0.8이 돼서 좀 불만들이 많았는데요, 이것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0.8이 적용되는 것을 0.4 구간, 0.5 구간, 0.6 구간으로 이렇게 세분화했고요. 그리고 최고 요율은 임대차 15억 원 이상만 적용을 하고 상한 요율도 현재 0.8에서 0.6으로
낮추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죠. 8억 전세를 예를 들면요. 현재 0.8% 상한요율이 적용되니까 640만 원 복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0.4%로 반토막이 나면서 이제는 320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 매매보다 전세가 오히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은 그런 모순도 이번 개편으로 해결이 됐다고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억 아파트의 경우에 매매는 복비 400만 원 그리고 임대차는 640만 원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바꾸면 매매나 임대차 다 320만 원 0.4% 요율이 적용이 되면서 둘 다 똑같이 320만 원이 된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나름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정말 댓글은 부정적인 댓글 일색입니다. 잘했다는 댓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정말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소비자들도 불만이고 또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엄청난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가장 많은 댓글은 여전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는데 인하 방안이 좀 미흡하다,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적을 하는 게 바로 저 부분입니다. 아까 정부는 10억 원 매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500만 원도 절감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소비자들 댓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상한율 0.9를 적용해서 900만 원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개 0.5, 0.4 정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과해서 줄여달라고 한 것인데 이번 정부는 발표는 어떻습니까? 상한요율을 0.9에서 0.5로 줄여서 900이 500이 됐으니 부담이 줄었다. 이게 현실에 맞는 얘기냐? 이런 불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건 상한요율일 뿐이다. 0.5를 상한으로 해서 그 이하에서 얼마든지 협상하고 타협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번 개편 이후에 오히려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 나온 상한요율은 무조건 다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더 협상하기는 나빠졌다.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정말 힘든 게 이 액수도 액수지만 부동산 중개업조 사장님들하고 신경전, 복비 가지고 신경전 펼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상한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타협하고 협상하라는 건데 우리 동양 문화에서 이 타협과 협상이 그렇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 이걸 이렇게 상한 요율을 정해서 협의하라고 하지 말고 지금보다 인하된 요율을 정해서 아예 고정 요율로 하거나 아니면 건당 하는 정액제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몇 달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것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 고정 요율제나 정액제는 하지 않겠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정액제나 고정 요율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친다. 이게 중개업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이 수수료도 낮아지는데 이렇게 딱 단일 요율로 적용을 해버리면 오히려 부동산 복비를 깎을 여지가 전혀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저희가 집 구할 때요. 뭐 A집, B집 가지고 고민을 하지 이게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 수수료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지 않거든요. 너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까.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측면에서 이번 방안은 좀 미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프롭테크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프롭테크, 프로퍼티, 부동산과 테크, 이 기술이라는 거를 합성한 건데요. 지금 이 IT 기술이 이용이 돼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중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부동산도 이 프롭테크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액제나 고정 요율을 해놓으면 이런 프롭테크의 경우에 그런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롭테크의 활성화에 저해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뭐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프롭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집 사고 또 전세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수수료가 과해서 이것을 인하해달라.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인데 프롭테크 때문에 이 고정요율이나 정액제를 하지 못하겠다. 조금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인하된 요율이 적용이 되더라도요. 여전히 상한 요율일 뿐입니다.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이 공인중개사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 손해보지 않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협상이라는 건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런데 부동산 계약할 때 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언제 협상을 해야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계약을 할 때 해야 유리하게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분들은 계약할 때는 계약성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 계약서 쓰는데 다들 공을 들입니다. 계약금은 얼마를 주고 잔금은 얼마를 주고 어떤 조건으로 하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약서를 쓰고 나면요, 약간 힘이 빠진 순간에 살짝 다른 문서가 하나 제시가 되죠. 바로 저겁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서류입니다. 저거 보면 되게 도배는 어떻고 일조량은 어떻고 교통 상태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닥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듣다 보면 뒷부분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바로 저겁니다. 중개 보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0.9라고 그냥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하게 되죠. 이게 발목을 잡을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몇 달 뒤에 잔금할 때 이 중개 수수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중개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여기 0.9라고 돼 있고 사인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거기에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저 0.9라고 적힌 저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중에 잔금할 때 복비 깎아달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먹힙니다. 따라서 이거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상한요율까지 다 주는 게 본인이 원해서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타협이 잘 안 되고요. 서로 잘 말이 안 되면 결국 이게 갈등을 빚게 되죠. 결국 이것도 분쟁인데요.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된 갈등은 누가 중개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분쟁은 법원에 가서 해결을 하면 되죠. 그런데 복비 가지고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이게 분쟁이 났을 경우에 중간에 누가 합리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중재해줄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층간소음이나 건축 관련 분쟁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재하는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법원에 가기 앞서서 이런 중재들을 해주곤 하는데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로 이번 발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추진해서 반드시 이 소비자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의 반발도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거래도 좀 줄고 있죠. 물론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이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개사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상가 보면 너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과열된 경쟁 때문에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중개업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